네, 2025 국민의 선택 특집 편성옥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도 대선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브리핑 2부는 조용술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선대위 부대변인, 또 SBS 박진원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3시 현재 투표율이 나왔죠, 박진원 논설위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요. 네. 68.7%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대선의 오후 3시 투표율하고 비교해 보면은 네. 0.6%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그 거리 투표로 밤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난 대선의 투표율 77.1%보다는 다소 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역시 관심을 끌었던 거는 지금 사전 투표율 34.74%가 이제 합쳐진 상황에서 보면은 대구 경북의 본 투표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점,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본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역시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 또 중도 보수 지지층의 뭔가 이제 투표를 통한 결집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기대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부산, 경남, PK 지역의 투표율은 지난 대선과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투표 시간이 약 5시간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아서 이제 거의 과연 이번 투표율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높으실 텐데, 자, 비교적 높은 이번 투표율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민주당부터. 결국 국민들께서 투표로 말씀하고 싶은 민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사전투표가요, 목요일, 금요일, 평일 이틀간에 치러졌기 때문에 사실상 평일에 치러지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도 국민들께서 결국에는 이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대선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유는 바로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그리고 내란 혐의 그리고 탄핵이 됐기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본질적인 물음 앞에서 국민들께서 투표로서 마음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 뜨거웠던 사전투표의 열기가 본투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논설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투표는 거리에 의해서 치러지는 투표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이 6시에 끝난 것과는 달리 오늘 8시까지 2시간 더 선거가 길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투표율은 아마 70%대 후반을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영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높은 투표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예상치에서는 이번에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그 실제로 이제 김문수 후보 이제 사전 투표부터 이제 투표 동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본 투표까지도 각 지역에서 이제 투표율 재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보태는 것이 국민 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실현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투표장으로 나와서 소중한 한 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나가야 된다는 이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정치라는 것이 이제 권력이 잘 분립이 되고 그리고 서로 간의 견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가게 될 경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입법사법 행정을 장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심리로서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현장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 전 6일 동안 공표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각 당에서는 각자 조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도 돌리고요. 자, 우리 후보가 그럼 과연 얼마나 투표할 것인가 이 자리에서 좀 살짝 공개해 주실 수는 없나요? 글쎄요, 뭐 그런 내부 자료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엄중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대선인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절박했던 시간들이었고요. 특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했던 이야기처럼 압도적인 승리가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안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수 진영도 결집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사실상 안정적인 득표를 하고 안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표를 몰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인수위도 없고 바로 당선 결정이 되자마자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도 사실상 정권을 교체하면서 그리고 안정적인 득표를 얻어야만 그리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국민들께 소중한 한 표를 더 주시기를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얼마나 얻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접전을 이제 벌이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제 자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표들을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변화된 양상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전 투표를 전후해서 이제 TV 토론을 전후해서 큰 사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젓가락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논란. 그리고 발언, 혐오 발언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투자자, 세계적인 투자자인 그에 대한 이제 뭐 사기 지지 선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실제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걸 견제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민심들, 거리에서 이제 우리가 유권자들을 만났을 때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카페라든가 커뮤니티의 반응들, 그리고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했었을 때 충분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진호 논설위원, 일단 8시에 이제 방송 3사의 게이트폴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카운트다운 하면서 그때 딱 나오죠. 네. 그런데 역대 대선 방송에서는 그 출구조사 결과가 승부가 뒤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개표가 진행되면서 후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가 있고 확정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을 보면요. 일단 정치적으로 상당히 양극화된 상태에서 양쪽 지지층이 결집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또 개헌과 탄핵이라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선거 구도가 상당히 좀 단단하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그 과거보다는 이 출구조사의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히 이번 선거는 참 드물게 대선 주자에게 3자 구도로 진행이 되면서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완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제 표심 배분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관심거리지만 결과적으로 출구조사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상당히 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밤 12시면은 네. 그러니까 자정 무렵이면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은 그보다 좀 더 빠른 시간, 네. 한 저녁 10시에서 11시쯤에는 어느 정도 이제 당선자의 윤곽을 좀 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자체가 지금 그 투표 시간이 밤 8시까지이기 때문에 그 개표는 8시 한 반 정도 이후부터 이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출구조사도 약간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을 보면은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이제 좀 예상했던 대로 변수들이 작용을 한다면은 조금 더 예측 시간은 과거보다는 좀 빨라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22일이었고 어젯밤 자정에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간에 각 당의 대선 후보들 지역에서는 이 구수한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이 지역민들을 공략했는데, 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투리 유세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석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충청, 영남,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시속 180km의 고속철도를 제가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자, 사투리 유세 장면도 봤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유독 이번 대선에서는 TK, PK 지역 공략에 굉장히 힘을 들였던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부터 볼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 고향이 안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더 영남 지역 더 많이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선거가 있기 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6월 1일 일요일에도 안동 그리고 울산, 부산을 이제 방문하면서 선거 유세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영남권에 대해서 공들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합이라는 메시지와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열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에 도 이재명 후보가 자주 방문하고 더 공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집권을 하더라도 반통령이 아니라 모두의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첫날에도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 운동화를 신고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는데 저는 이런 통합의 행보를 메시지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장소로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보수 결집도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TK 지역은 당연히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공을 들여가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영을 떠나서 실용으로 가야 되고 실력으로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국민들께 특히 영남권에 계신 국민들의 마음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수의 심장, 보수의 텃밭 민심 이번에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영남권에서도 과거와는 달리 이제 더 높은 득표율을 이제 보여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이제 대선 이제 경선 과정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의원들 그리고 많은 당원들, 많은 지지자들이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힘을 결집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 지역 그리고 수도권 이런 데 집중을 하면서 우리의 지지자들이 기본적으로 보수를 지켜준다. 그리고 중도까지 확장하고 우리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후보 김문수 후보 실제로 이제 삶의 스토리 자체가 이제 좌에서부터 우까지 모두 다 달려왔던 후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심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그 텃밭에서 우리의 안방에서 통합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메시지를 내는 김문수 후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의 손끝에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되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학가 2030 젊은층 공략에 힘을 쏟았는데요. 이준석의 학식 먹자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아무튼 일어나세요. 요즘들도 그럼 다들 걱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취업이랑 군대. 요즘 기계공학과는 어떤 곳에 보통 취업하고 싶어요? 우리 젊은 세대가 항상 정치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 그 의견을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다들 보세요? 네, 자 박진원 노수련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역 공략도 물론 뭐 열심히 했습니다만 세대 공략에 더 힘을 주는 모양새였어요. 네. 일단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본인은 이제 가장 그 결집도가 높은 지지층인 2030 젊은 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면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더 고연령층으로 지지층을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인 공약 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역시 이제 그 연금의 분리 공약인데요.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구연금에 두고 미래 세대는 신연금에 가입을 시킨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그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고 또 재정 상황에 따라서 내는 돈, 받는 돈이 자동 조정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계속 커진다는 그런 불만이 많았고 또 실제로도 이제 국회에서도 이런 불만들이 젊은 의원들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표출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신고 연금 분리 공약을 내놓은 것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